자,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지금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는 베이직 안에다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바운디드라는 걸 만들 건데, 바운디드 컨텍스트다. 그다음 멤버 컨트롤러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붙였을 때 만들어지나?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컨트롤러까지만 만들게요. 됐어요. 클래스에서 멤버 컨트롤러라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모듈을 담는 이제 그릇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했을 때 뭐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회원도 있고 결제도 있고 뭐 주문 등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모듈이라 하거든요. 모듈. 자, 그래서 그런 모듈을 담는 곳을 바운디드 컨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문맥이라는 뜻이잖아요. 문맥. 왜냐면 요거 하나가 문맥이라는 의미인 거죠. 문맥은 별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공을 찹니다 라는 문구가 있을 때 이것만 보면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뭐 축구 경기가 있고 뭐 농구 경기가 있고 뭐 예를 들어 경기 일정이라는 배경이 있을 때 이 문맥을 보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뭐 축구 경기에서 공을 차는구나, 농구 경기에서 공을 차는구나라고 문맥상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컨텍스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컨텍스트는 이제 배경 정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를 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뭘 만들어 줄, 이번에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다가 베이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RS 데이터라는 걸 만들 거예요. RS 데이터.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하면 프로젝트 파일 올 플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해서 이게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인데 잘 안 되네요. 자, 하여튼 이제 여기다가 이제 RS 데이터라는 걸 또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줄게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프로그램이 있다 했을 때 어떤 기능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듈마다 다 쓰이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베이스에 모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른 모듈들 안에서도 사용되는 거는 이제 요 RS 베이스라고 해서 만드는 거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홈 컨트롤러도 뭐 나름대로 옮겨 놔야겠죠, 그죠? 지금 홈 컨트롤러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래요. 얘는 그냥 컨트롤러 둡시다. 굳이 뭐 얘는 뭐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코드를 짜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멤버, 그 다음에 뭐 로그인, 뭐 유저 네임 은 유저 1이라 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 했을 때 패스워드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회원을 추가하는 기능이다, 아니 회원 로그인에 대한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얘를 뭘로 만든다? 컨트롤러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겟 매핑 해줘야겠죠. 멤버 로그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 써주시고 퍼블릭 스트링 로그인이라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유저 네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받아야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로그인이라 써볼게요. 자, 정말로 이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로그인이라는 요 메시지가, 요 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테스트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만들 거냐면, 저는 맵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맵. 스트링, 오브젝트. 자, 여기 rs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rs는 리절트, 결과예요, 결과. 결과 데이터다라는 거예요. 자, new linked 해시맵 사용하고요. 데이터라는 게 푸시죠? 자, 뭔지 쓰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쓰려면 rs 데이터라고 이렇게 적어줘야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제 얘는 맵이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쓸 거냐면, rs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줬죠. 그죠? 클래스를. 여기다가 오프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이게 맵 타입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일단 하나만,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유저 네임 유저 1이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1, 2, 3, 4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S1 유저 1님 환영합니다 라고.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 하고 요걸 저는 요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오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rs 데이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양식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고 양식이에요. s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패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성공. 그 다음에 뭐 f1은 뭐 실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양식을 굉장히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매번 이렇게 뭐 일일이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자, 물론 그래서 new rs 데이터라고 해서 만들 수 있지만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rs 데이터 오프라고 쓴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렇게 실행하려면 객체화하지 않고도 지금 오프라는 메서드 활용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자,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하시면 당연히 스태틱이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esult 결과 코드다 라고 써주실 거예요. msg 메시지라고 써줄 겁니다. return new rs 데이터에 result 코드랑 메시지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뭘 추가해 줄 거냐면 string result 코드 만들어주고 string msg. 자, 당연히 이걸 하려면 이제 초기화가 돼 있어야 되니까 생성자 메서드 getter 써서 얘네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롬복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 이제 요거 필요 없어요. 요거 여러분들 지우게 되면 요렇게 써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보이죠? 자, 참고로 컨트롤러는 판단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자, 컨트롤러는 판단을 하는 녀석이라 했나요? 아니죠. 컨트롤러는 인포데스크 직원으로서 서비스한테 토스를 해야 되는 녀석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자,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private final 멤버 서비스. 자, public 멤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자, 당연히 이런 게 존재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 자, 뭐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그죠?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나름대로 이제 서비스에다가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라고 만들어줄 거고, 얘는 뭐예요? 멤버 서비스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서비스에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서비스라는 게 따로 만들어졌죠. 어디 있죠? 멤버에 요거 멤버 컨트롤러라는 게 또 이렇게 들어가 있네. 요거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잘못 썼죠? 자, 서비스는 서비스. 그래서 멤버에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멤버의 컨트롤러 서비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했다라고 지금 처리를 한 거잖아요. 자, 멤버 서비스에서 try 로그인이라고 써줄게요. 자, 유저네임, 패스워드. 컨트롤. 자, 인포데스크 직원이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로그인 처리 좀 해봐. 그러면 서비스한테 어쨌든 내용물을 이렇게 보내주면 서비스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유저네임 equals 내가 입력한 뭐다? 뭐 유저 1과 같다.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뭐 한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현재 실패한 거죠. 그죠? 자, 이거 rs 데이터라고 써줄게요. rs 오브라 써주고요. F2라 쓸게요. 자, 요거 유저 1 같지 않다라는 거는 얘는 뭐죠? 요 해당 아이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줘야죠. 자, 그리고 또 실패했을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로그인을 한다 했을 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얘는 F1이라 씁시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런 것들을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rs 데이터 오프 요거 있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코드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요렇게 쓸 필요 없죠. 그냥 얘는 요렇게만 넘겨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성공했다 나오는데 제가 유저 2라고 입력해볼게요. 자, F2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저 1이라 했고 비밀번호를 틀려볼게요. 자, 그러면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쵸? 보통 이제 요 앞이 이제 홈이면 당연히 이제 홈 컨트롤러 사용하는 거고, 멤버면 멤버 컨트롤러, 아티클이다 하면 아티클 컨트롤러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저는 보통 나눌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제가 지금 쓴 게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거 쓴 거잖아요. 그쵸? 자, 얘를 써서 모듈별로 나누는 거, 모듈. 그리고 이제 모듈 안에서도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별로. 그죠?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끼리 나누고,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받죠. 이게 지금 하나의 요청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러가 판단을 한다? 아니에요. 컨트롤러는 판단을 하는 녀석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서비스가 판단하는 게 맞아요?
자, 컨트롤러는 창구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뭘한다? 판단한다라는 거죠. 서비스가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요청을 한 거고, 자, 서비스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컨트롤러에서 만드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별도의 클래스로 우리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객체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서비스 객체를 만든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서 궁금해하는 게 RS 데이터라는 거 왜 뜬금없이 나왔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RS 데이터라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불리언이라는 건 뭐죠? 자, 불리언은 true, false죠. 그쵸? 데이터 타입을, 자, 이 녀석은 판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true, false. 그쵸? 자, 그러면 이 RS 데이터는 불리언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가 try 로그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죠. 그죠? 그러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넘겨서 처리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넘겼는데 성공하면 true, 실패하면 false, 이게 말이 될까요? 사실 성공하면 true, false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한다 했을 때는 데이터는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쵸? 성공이란 것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디랑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입력되었을 경우, 그쵸? 성공한 거죠. 근데 실패의 경우도 어때요? 실패의 경우는 굉장히 많죠.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했지만 해당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죠?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비밀번호가 뭐예요? 틀린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면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아 실패했는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실패했는지, 또는 아이디는 일치하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지, 혹은 예를 들어서 회원이 또도 있겠죠. 회원이 정지 중이어서 아이디 그래요.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게 실패한 경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성공에 대해서 참 거짓말 판단할 거면 불리언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성공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RS 데이터라는 거를 뭐 한 거예요?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RS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성공했던 계열과 그 다음에 실패한 계열에 대해서도 적어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S도 뭐 마찬가지로 S1, 2, 3. S1, 2, 3는 성공을 말하는 거고, F1, 2, 3 실패를 말하는 거죠. 숫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에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죠. 어디에? try 로그인에다가. 그래서 단순히 성공 실패가 아니라 RS 데이터의 단순히 성공 실패가 아닌 뭐 때문에 성공했고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담는 거죠. 그리고 뭐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실패 케이스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RS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다가 맵 썼던 거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주석만 처리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에는 제가 맵으로 썼으니까 맵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요거죠. 있어요. 요거는 주석 처리 해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써보세요. 요걸 먼저 썼었죠, 저는. 자, 그래서 RS 데이터라는 걸 도입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